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았지? 자,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중국에는 이제 세계의 여러 열강이란 말은 세계의 그런 이 강대국들을 말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세계의 그런 이 강대국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갖다가 막 이렇게 공격해서 얘네들이 서로 이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었단 말이지. 이제 역시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마찬가지였잖아. 여러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 이익들을 갖다가 이게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이게 제국이란 나라야. 제국, 독일 제국, 영국 제국 이런 그런 제국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반제국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 그 제일 큰 운동이 바로 오사 운동이었는데, 1919년에 벌어진 거야. 이보다 앞서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먼저 벌어지거든. 우리나라의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한반도에도 저렇게 작은 나라에도 일제에 대항하는 저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일본에 반대한다. 영국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모든 나라의 그런 제국의 나라에 반대한다는 그런 반제국주의 운동이 바로 오사 운동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중국에다가 21개조 요구라는 걸 강요를 해. 21개조 요구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어떻게 그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이긴 나라는 진 나라한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결정하는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였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 파리 이제 강화 회의에서 이제 이 중국인들은 이렇게 이긴 나라들한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이긴 나라들이 장땡이야. 이긴 나라들이 전쟁에 진 나라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응? 왜냐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들 앞으로 군대를 만들지 마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니네 땅 가져와 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진짜로 그런 조건들을 이긴 나라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중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21개조 요구를 갖다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철폐하라, 없애라라고 주장을 해. 근데 이 21개조 요구가 이제 뭐였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 이제 독일이 산둥 반도 그림을 그려볼게. 야, 니네 칭따오 맥주라고 들어봤어? 칭따오 맥주 들어봤어? 칭따오 맥주. 그 칭따오가 이게 산둥이거든. 산둥. 이쪽 지역이야. 여기가 산둥이야. 산둥. 여기가 이제 튀어나와서 산둥 반도라 그러고, 이게 이제 칭따오야. 칭따오. 이 이제 칭따오가 왜 맥주로 유명하냐 그러면, 이 1차 세계 대전 때 이 지역을 갖다가 독일 애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독일 애들이 와가지고 맥주 산업이 발전된 거야. 그래서 이 지역에 맥주가 유명한 거야. 그래서 칭따오 맥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그 기술과 시설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칭따오 맥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거야. 그 맥주의 기술은 1차 대전 때 이거를 점령했던 독일 애들이 자기들이 이게 이제 원래 맥주 하면 독일이 유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독일이 점령했던 이 지역에 대한 이권을 갖다가 일본이 가지겠다고 하는 게 21개조 요구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1차 대전은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얘네들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졌고 얘네들이 이겼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면 여러 개의 어떤 이제 그거는 식민지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 또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영국이랑 친했거든.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보면 막 영국, 프랑스 아무튼 뭐 어디는 영국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디는 프랑스가 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그런 세계에 있던 강대국들이 이제 했는데 요 둘이 이제 1차 그러니까 대전하면서 이게 주로 유럽에서 벌어졌잖아. 유럽에서 전쟁이 이제 유럽에서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처음 이제 전쟁 초기에 영국 애들이 이 일본 보고 야 우리 조금 도와줘, 응? 우리 편 와가지고 우리 조금 이제 도와줘 했는데 일본에서 유럽까지의 군대를 보내기는 너무나 먼 거야.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럽에 군대를 보내주는 대신에 요 지금 중국 땅에 여기 독일 식민지가 있잖아. 산둥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대신 공격해 줄게. 독일하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이 산둥 지역을 이렇게 공격해서 먹어버리는 거야. 원래 일본은 이제 중국을 전체를 다 먹으려는 일단은 조선을 먹고 중국까지 다 집어 삼키려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찰나에 영국이 손을 내미니까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땅에 있는 독일 지역부터 먼저 잡아먹어야겠다. 그렇게 점점 다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에 한창이니까 이게 신경 쓸 틈이 없잖아. 이때 일본이 내가 이 길을 점령해서 다 집어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21개조 요구는 이 독일에 차지하고 있던 이 산둥 반도의 이 이권을 갖다가 일본이 이제 가져가겠다는 요구 사항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거를 안 된다.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 했는데 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파리 강화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일본은 저거 한 편이니까 일본 편을 들어줬다는 거지. 알겠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국들이 일본 편을 이에 반대해서 베이징 학생들이 대규모 반제국주의 운동인 오사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일본 물러가라 제국주의 물러가라 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야. 그때 그러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다 되어 있었어. 완전히 일본 거로 이제 넘어갔는데 중국은 얘네들은 반식민지야. 반은 식민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영국, 프랑스, 뭐 또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는 이런 강대국들이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또 어떤 곳은 그냥 또 안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만 식민지 됐다 해가지고 반식민지 상태였다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 우리가 이걸 반식민지 상태라고 해. 식민지 상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식민지가 안 된 이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이제 군벌들이 있은 거야. 군벌들이. 아까 군인 세력들이 그 지역을 나름 자기 지역을 이렇게 군벌들이 자기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제 그래 그 중에서 제일 강했던 베이징이 북경 중국의 수도잖아. 베이징. 그러니까 베이징을 이렇게 딱 쥐고 있던 그 베이징의 군불 정부가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결정된 걸 갖다가 이제 거부를 한 거야. 우리는 파리 강화 회의 결정을 안 따르겠다. 라고 그 이제 거부를 했고, 이제 그렇게 아무튼 오사운동의 전개가 그렇게 되어 갔다. 알겠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그 공산당이 이제 창당되고 또 국민당이 이제 창당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냐면 일단은 1911년에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순원이라는 사람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이제 세계 제일 1차 세계대전이요. 이제 일어나기 전에 중국은 청나라였잖아. 청나라. 중국은 청나라였거든. 중국이. 중국은 청나라. 우리는 이제 조선이었잖아. 그지? 조선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유럽에서 이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처음에는 이 중국에 와서 이 무역을 갖다가 이제 했다고 무역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막 이제 그 서로 불평등한 협정을 갖다가 체결하고, 그러니까 저거 유럽 나라 쪽에 유리하게 협정을 갖다가 그걸 이제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체결을 안 하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그거를 밀어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나라는 자기들이 어떤 군대가 아주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유럽 나라의 군대가 싸워보니까 잽도 안 되거든. 유럽 애들이 너무나 센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건대화가 되어 있고 산업혁명이 되어 있고 커다란 군함과 대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너무 우수한 무기니까 청나라 애들이 자기가 제일 뛰어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서로 싸우니까 개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쪼개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하고 먼저 이렇게 무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와서 먼저 이렇게 청나라를 막 집어삼키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도 야, 너가 뭐 먹을 거냐? 우리도 먹자 해가지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청나라를 먹으려고 일본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청나라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외국의 강대국들이 청나라가 이게 갈기갈기 찢겨서 완전히 그냥 이 하이에나들이 우리나라를 다 뜯어 먹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근대화를 하자. 응? 원래 청나라가 이제 왕이 있는 근데 왕을 없애고 우리도 이제 뭔가에 이런 법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우리도 근대화를 하자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외세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영국 물러가라, 뭐 프랑스 물러가라 해가지고 막 이게 국민들이 반란을 막 이렇게 적도 여러 번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다 외국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이게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야, 개혁운동이. 왜냐니까 이게 청나라가 이게 이제 확실한 개혁 의지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청나라는 자기들은 그냥 계속 이게 왕이 통치하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근데 이걸 유지를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시대 흐름은 이제는 이게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야. 이 근대화가 되고 이게 뭔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시민의 힘이 이제 이렇게 커져야 된단 말이지. 시민들의 힘이. 그래서 이 1911년에 순원이라는 사람이 결국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를 멸망을 갖다가 시키고, 이제 중화민국을 이제
세운다. 응? 그러니까 이게 민국, 백성이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 중화민국을 갖다가 이제 그걸 세우거든.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이때 그래가지고 이 순원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임시 대총통에 이제 총통이란 거는 지금 보면 이 대통령 같은 거야. 그 자리에 오르는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이 장군이었는데 이게 순원은 이제 이런 이제 정치가였고, 이제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청나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중화민국을 세웠단 말이야. 세웠는데 얘가 위안스카이 얘가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원이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얘한테 그냥 자기가 총통 자리, 즉 대통령 같은 그런 자리를 양보해, 위안스카이한테. 그러면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순원은 왜 양보했냐면 또 저녁끼리도 싸우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러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네가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자리를 가져가고 대신 그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외세들을 물리치는 데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게 갖고 이제 이 대총통이 오른 다음에 얘가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야. 기껏해서 황제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국민들을 위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얘가 자기가 딱 이렇게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을, 왜냐면 이 자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이게 넘겨줘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갑자기. 이게 이제 일단은 아무튼 나이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 위안스카이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을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쪼개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그 군사력을 쪼개가지고 가져간 거야. 이 위안스카이의 딱 후계자가 딱 누구다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쪼개진 위안스카이 부하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군벌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야. 군벌들을. 이제 알겠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오사운동이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이 오사운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져. 공산당. 왜냐면 이보다 앞서 이게 러시아에서는 그 1917년에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러시아에서는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아까 그 신의 혁명, 이게 이제 순원의 그 신의 혁명의 요 뒤에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이제 일단은 그거 보면 일단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오사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민중의 힘을 갖다가 확인한 이 순원은, 그래, 이 삼민주의, 아까 말한 삼민주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이거를 이념으로 해서 이 중국 국민당을 만드는 거야. 순원이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어.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 공산당은 마오쩌둥이라는 거, 이것도 마오쩌둥 알아도 만들어지고, 국민당은 이 순원이 일단은 만들어. 순원이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공산주의, 이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얘 이제 국민당은 민주주의가 해서 이렇게 각 두 개의 이제 당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처음에는 별로 힘이 없어. 그냥 얘네들이 힘이 컸어. 순원이 힘이 컸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제 순원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순원의 뒤를 이어서 장제스가 장제스가 이어서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이걸까 군벌을 갖다가 이제 이 전국 각지에 있던 군벌들을 하나하나씩 몰아내면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 공산당 얘네들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몰아내면서 결국에는 중국 내에 국민당 정부를 만드는 거야. 국민당이 다 이렇게 차지하는 정부를 만들었다. 근데 이때도 일단은 이제 군벌은 없어졌지. 자, 이제 그러다가 이 국공합작이라는 게 생겨나. 국공합작. 국공은 국민당의 국자와 공산당의 공자야. 이 두 개가 서로 완전 성격이 다른 얘네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돼. 제1차 국공합작. 이 1924년인데, 이때는 뭐냐니까 이제 일단은 요 당시에 이렇게 전국에 있던 군벌들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국민당하고 공산당 우리끼리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제일 시급한 거는 이 군벌들 하고, 그리고 우리 중국을 차지하려는 이 일제들을 몰아내는 게 제일 더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몰아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둘이 손을 잡고 힘을 합치게 돼. 이게 1차 국공합작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장제스가 이제 이렇게 군벌들을 이제 이게 무너뜨린단 말이지. 무너뜨리고 아까 이제 중국을 통일시켰다 했잖아. 중국을 이제 이게 통일시켰어. 그러면 요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통일시켰으니까 이제 공산당 이제는 남은 거는 군벌들 없어서. 근데 이 일제는 아직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까지 중국 내에 남아있지. 근데 군벌들 없앤 다음에 이 국민당의 순원이 이 공산당을 공격을 한 거야. 공산당 얘네들 더 이상 크기 전에 쟤네들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애들이야. 얘네들을 없애야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순원이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군벌들이 없어졌으니까, 힘이 센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힘을 꽉 키워가지고 공산당 애들이 아직 크기 이전이니까 얘네들을 공격해가지고 얘네들을 막 몰아붙여.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했던 이제 공산당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를 세웠는데 이 공산당들은 이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 도망.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대장정이라고 해. 대장정. 거기 읽어보면, 자, 일단은 군벌과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한 게 1차 국공합작. 그리고 순원의 뒤를 이어서 장제스가 군부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장제스는 연합했던 공산당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해. 하고 국민당 정부를, 중국 내에 국민당 정부를 갖다가 세웠고, 이 공산당은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대장정, 거의 한 15,000km를 걸어서 도망갔다고 해. 쫓겨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아직 공산당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이제 국민당이 중국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공산당은 아주 세력이 작아져가지고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여전히 일본은 중국 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략하고 자기들을 그걸 챙기고 있었다. 일본이 거의 일본이 지금 중국을 갖다가 이제 완전 지배가 아니고 반지배 상태에 계속 있던 그런 상태였던 거야. 이 장제스가 있던 당시에.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윤봉길 여사 알지?
홍커 공원에서 일왕의 무슨 행사장에서 폭탄을 팡 터뜨려 가지고 일본군 막 이렇게 높은 막 이 장군들이 여러 명 죽었잖아. 그러니까 장제스가 우리 매덕의 중국인들도 못한 일을 갖다가 저 조선 한반도에 청년 한 명이 해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가 중국의 장제스가 이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기단 말이야. 아무튼 이 중국 내에서는 지금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있지만은 일본한테 거의 일본이 반지배하고 일본에 그냥 이렇게 반지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다가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 읽어보세요. 제2차 국공합작.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국 침략을 지속하는 거야. 계속 지배하려고 다 집어삼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항일투쟁, 일본을 물리치라는 그런 나서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점 커져. 니네끼리 지금 싸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러다가 일본한테 우리 중국이 다 넘어간다. 니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라. 그런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금 둘이 사이가 안 좋지만은 다시금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항일투쟁을 전개를 했다. 알겠어?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중국이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에 한 거야. 근데 이러다가 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제 이게 중일 전쟁을 벌려가지고 이제 중국을 완전히 집어 삼키려고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벌어지고 한단 말이지. 이제 이러다가 결국 이제는 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공산당의 힘을 확 키워버려요. 그리고 국민당이 쪼그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의 대만 알지? 대만.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이 이제 중국 본토를 다 차지하게 되고 이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치게 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대만은 민주주의, 중국은 공산주의잖아. 그리고 이제 대만은 자기들이 하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중국은 인정 안 하지.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우리나라의 일부다.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뉴스 보면 어떻게 이제 대만 아이돌이 이렇게 이 대만 국기 이런 거 막 하고 있었고 대만 이야기하면 중국 애들이 야 대만은 우리 중국 거야 대만은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막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지?